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에 있는 재능의 영역 IQ 쪽에 이 시간 제4-1이 되겠습니다. 4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4-1 페이지로는 49쪽입니다. 우리가 재능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IQ 쪽, EQ 쪽, SQ 쪽. IQ 쪽은 지적 재능, EQ는 감성 재능, SQ는 영성 재능이라고 합니다. 자, 지적 재능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IQ 쪽 지적 재능. 이 지적 재능을 우리가 훈련하는 데는 총 13가지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 주도적, 영역, 질문의 능력, 학습 이론, 그 다음에 기술, 창의력, 즐겁게, 즐거움, 변화 추구, 협동, 영성, 감성, 가정. 자, 이렇게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 아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적 재능을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영역입니다. 영역. 자,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할 거냐는 거죠. 뭐 기초 교육을 여러 가지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야 될 영역, 방향, 내가 가야 될 분야의 재능은 어느 쪽인가, 내 적성, 내 방향, 이건 도대체 어느 쪽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자, IQ 재능 개발은 기술과 학문적 교육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학문과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생물, 식물 등 어느 영역을 전문적으로 훈련해서 나는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지적 재능을 키우는 목적이 창세기 1장 28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될 건가? 어느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은가? 그 말이죠. 하늘의 영역인가? 땅의 영역인가? 바다의 영역인가? 동물의 영역인가? 물고기의 영역인가? 어느 영역인가? 소위 말하면 직업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과 함께 우리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안에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적인 영역이 몇 개가 나와요. 우선 첫째는 종교적 영역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면서도 또 특별한 업무적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또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28절로 넘어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입니다. 가정의 영역, 인간 관계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크게 보면은 생육 번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생육 번성. 그렇다면은 생육 번성을 하려면 가정이 이루어야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이제 이런 영역들이 또 쫙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산부인과도 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컨설턴트들도 있고, 뭐 다양한 또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간관계 영역이죠. 이제 생육 번성에서 가족끼리의,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사회,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남녀의 영역, 유아, 청소년의 영역, 장년, 노년의 영역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자연의 환경, 뭐 물질의 영역, 땅, 바다, 하늘, 우주의 영역, 이런 거. 식물, 생물의 영역, 먹는 음식의 영역, 거주의 영역, 집, 건축물, 그 가운데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영역, 만물의 질서, 관리, 뭐 과학자들이죠. 뭐 언어 영역, 기타. 이 다양한 영역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성재능, 지적재능, 감성재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재능을 얼마만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영역에서 일을 해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이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영역들이 등장을 하고 이게 학문화되고 현장화하는 과정에 수많은 영역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옷을 만들어 입었죠. 의복의 영역입니다. 또 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찾아가는 이동, 뭐 여행, 이민, 뭐 치료, 정치, 철학, 수학, 문학, 노래, 미술, 동화, 소설, 영상, 과학, 스포츠 영역, 또 기타 다양한 영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큰 영역에서 또 다시 다른 영역으로 분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또 이제 업무적 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이런 모든 영역을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5가지 성품과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기본 재능을 담아 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인간 속에는 이러이러한 재능들이 들어있다. 이것을 또 정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버드 대학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은 다중지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재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8가지로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간 친화지능,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성찰지능, 그래서 종교적 기능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연 친화지능,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 뭐 이런 거. 공간지능, 도형, 그림, 지도, 입체 등을 구상하고 창조하는 능력. 음악지능, 뭐 음과 박자를 쉽게 창조하는 능력. 신체 운동 지능, 춤, 운동, 연기 등을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 뭐 논리 수학 지능,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을 잘 익히고 만들어내는 능력. 언어 지능, 말, 제주와 글솜씨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발전시키는 능력. 네. 그 후에 이 사람은 또 이제 지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지적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하나 사람들 속에 이런 거 말고 또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또 감성 지능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데니얼 골만이라는 사람이 감성 지능,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재능이 또 필요하고 이게 우리 안에 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인간 속에는 뭐 이분이 이야기한 8가지 또 뭐 감성 재능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직업이 몇 개나 되어 있냐면은 우리 한국은 1만 5천 개 정도의 직업군이 있고요. 일본과 미국은 2만 5천 개 정도의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다양한 재능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양한 재능을 사용할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역들 속에 나는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어느 영역을 다스리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